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플러스이긴 한데 대형주 위주로 다우존스가 높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어제 유럽장 보면 이게 닥스 지수거든요. 닥스 지수인데 이게 최근 3일치입니다. 3일치인데 여기 보시면 28일 날 쭉 밀고 올라갔다가 3월 1일 날 올라가다 중반에 다 빼먹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급락했는데 그 급락한 걸 다 만회하고 올라왔습니다. 닥스가. 그리고 S&P 500 지수도 최근 3일치를 보면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빼먹었거든요. 28일 날. 그리고 3월 1일 날 강도가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급락했는데 이거 다 커버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장 끝날 때 다 됐거든요. 한 7분 남았는데 이 후반부 가면서 강도가 빠지면서 끝나고 있긴 해요. 특이점은 일단은 오늘 유럽 지수 나왔거든요. 물가 관련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속보치로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전월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강도 갑자기 멈췄죠. 그리고 코어는 오히려 반대로 급등했습니다.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끝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급등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는 ECB가 금리를 좀 높이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는 거겠죠. 기준금리를. 그리고 미국의 유럽의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ECB의 통화 정책이 뭔가 잡히고 있긴 한데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상대적으로 잡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코어는 안 올라가고 코어는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게 작년에 그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높아졌잖아요. 유럽이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거는 잡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요인들은 아직 잘 잡히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 시장은 좀 잡혀가는 걸로 봐서 아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작동했던 제조업 가격이나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신규 실업선 청구 건수가 이제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 시장이 식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요거는 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다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건 뒤에서 보고 3분기 그렇죠. 4, 4분기에 미국의 노동시장의 생산성은 예측치보다 더 떨어지게 나왔어요. 2.5 예측을 했는데 1.7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비용은 노동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측치보다 1.6이었는데 3.2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노동자 고용에서 벌어들이는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들한테 지불하는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기업이 이게 부정적이라는 뜻인 거죠. 4분기가 부정적이었다는 뜻인데 뭐 이익 발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주식시장이 가늠됐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임금 압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 생산성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런 걸 보면 기업의 이익 부분은 부정적이고 고용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압박이 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4% 넘었거든요, 이제. 얘가 지난번에 4.2대가 넘어서 예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좀 길게 볼까요? 이게 보면 4.2대가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 추세로 계속 달려가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퉁 튀어 올라갔죠, 지금 최근이. 너무 팍 튀어 올라갔잖아요. 어느 정도 갈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최근 속도 좀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다시 싹 머리를 들고 쭉 밀려 올라갔거든요. 팍 밀려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반응하면 주식시장이 약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점은 낮게 시작했는데 끝점은 지금 세게 밀려 올라가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양쪽으로 갈린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주식대로 잘 버티고 있고 금리 인상 쪽은 또 금리 인상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혼재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면 유가가 또 살짝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이 경제 탄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혼돈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CPI 지수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코어 CPI 이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코어만 뽑아냈어요. 코어 CPI, 코어 PC 가격 지수거든요. 두 개 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내려오고 있긴 하고 다만 이제 내려오는 게 이게 올라간 강도만큼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고 있는 거죠. 강도가 일정 부분 올해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심리 동향들을 좀 보면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시카고 연준에서 하는 NFCI인데 주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리스크 위험 관련된 측정, 그 다음에 이게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레버리지 관련 쪽.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된 쪽과 관련된 측정 지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매크로까지 포함한 여기에다가 매크로까지 포함한 걸 놓고 보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씩 들려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들리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 다만 OFR이라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은 거 이걸 보면 이번 뭐 그 스프레드, 그다음에 그 주식의 가치 평가, 자금 조달,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이런 것들, 위험성 이런 거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얘가 지금 들려 올라오다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 올라오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을 치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이것도 여러 가지 지표를 합니다. 뭐 주식 지표, 그 다음에 이런 밑에 가면 이제 옵션 지표, 밑에 내려가면 요거는 변동성, 주시장의 변동성이긴 하지만, 요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다음 요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거 주식 금융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옵션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를 다 포함하는 건데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게 피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 부분 충분히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의 조짐인지는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시장이 세차게 요동치거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냥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장으로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추세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하고 있으면 이 중앙에 있는 51 이동평균선을 터치 정도 하고 움직이면 조금 더 내려왔죠. 이런 수준 정도면 일단 일정 부분은 내려온 겁니다. 반등을 하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추세로 반등한 이후에 직전에 내려왔던 갭 정도까지 좀 전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점은 없긴 한데 심리적으로 완전히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보면 그냥 그 중립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인베스터 인텔리전스에 나오는 불 앤 베어리시 관련된 그 지수거든요. 이것도 심리 지수인데 이것도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베어고 위로 올라가면 불인데 아직 터닝을 안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국의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투자 포지션이거든요. 이 3월 1일 날 최종 나왔는데 이제 급락하면서 쭉 뺐죠. 최근에 2월 8일까지 올렸던 포지션이 계속하고 이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포지션 쭉 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심리지수거든요. 얘가 심리지수인데 보시면 특이한 거는 3월 1일자 나왔습니다. 불리시도 올라갔죠. 2포인트 약간 안 되게 1.8.
그런데 여기 보면 베어리시도 올라갔어요. 베어리시는 거의 4%, 4점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지금 양쪽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립자가 줄고 다만 심리적으로는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0.5포인트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빅스 지수하고 VXN 지수인데, 빅스는 S&P 500 지수 변동성, VXN은 그 나스닥 100 변동성인데, 얘도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 보시면 아랫방향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죠, 변동성이. 그래서 세차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은 아직은 좀 보이고 있진 않아요. 다만 여기 보면 상단을 뚫고 다시 내려오고 하단은 지금 안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끝났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경제 지표라든가, 혹은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이제 그 고용 시장이 좀 상당히 뜨겁다고 인지되거나, 이런 것들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라고 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그 고용 시장이 식nar하고 하는 진정주의심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해서 좀 약간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떴는데, 이거는 누가 올리셨나?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고용 지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이게 연준에서 나오는 데이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저기서 나오는 데이터,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의 노동부 관련돼서, 노동부에서 나온 지난주에 나온 그 잡 리포트를 보면, 잡 오프닝을 보면 이제 고용이 급등했는데 1월 달에 보시면 레스토랑,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이거 간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케어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직원 고용이 싹 늘었는데, 그리고 레이오프가 주로 나오고 있죠. 어디서 테크니컬 관련된 기업, GM도 지금 해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도들을 보는 건, 레이오프 해고에 대한 보도를 보는 건 그 대기업 집단들이,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금융기업도 좀 있었죠. 대형 금융기업들 이런 쪽에서 대량 해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리크루팅 컴퍼니들이 유용한 잡 데이터를 뭐보다 적정하게, 아주 타이밍 맞게 정부 리포트보다 많이 발표를 한다는 거죠. 적정한 타이밍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크루팅 관련된 업체들의 데이터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진할수록 나타나고, 하지만 동일한 어떤 수준 정도, 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게이지, 노동 수요에 대한 게이지를 볼 때 리크루팅 컴퍼니 관련된 요쪽 데이터를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여기 위에 보시면 요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제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뜬금없는 지표인데 수면상으로 나와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작년도 중반 이후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는 게 보였고, JULT가 급등하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잠깐 급등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가끔 보여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작년에 쭉 조정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살짝 들리기 시작하고 올해 12월 들어서 급등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미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는 쭉쭉쭉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식어가는 그런 개념들은 있었는데, 서비스 업종에서 일정 조달해서 지금 고용을 이끌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건 아닌데, 그냥 뉴스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요 매체에서 이게 주식시장에 그나마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해서 얘가 밀려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제 생각이 지금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긴 하는데, 시장에서 기댈 곳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고용 시장이 식어가면서
가계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거는 좋은 패턴이긴 한데 경제 지표가 이게 가계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고용을 약간 쉽게 만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그러니까 추가 고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임금 압박도 줄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급여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경제는 뜨겁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엇박자강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보다 높이지 않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심화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꺾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만 나중엔 이 뉴스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뉴스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연준의 매파들은 이게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세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0.5포인트 올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매파들이. 그래서 23일 날 어떤 금리를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단 얘기를 하면 뭐 최종 금리가 5.75,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대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6%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은 뭐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방향인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지는 않다. 반응하는 거 보면. 뭐 이거는 뭐 방향성이 꺾여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것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이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